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실내 촬영이에요. 원래는 그 워셔액을 갈면서 차 옆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요, 밖이.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각이 밤 10시 30분, 낮에 할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심심해서 일단 영상 찍어요. 어, 유튜브 지금 두 번째 영상 찍는 건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탁자도 없고 실내에 뭐 마련된 뭐 캠도 없고 그냥 핸드폰 거치대에 그냥 핸드폰 올려놓고 이렇게 얼굴만 나오게 삐딱하게. 이거 사실 좀 보기 안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할 말이 참 많기 때문에 어,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거 여기다가 할 말 중간중간에 적을 거예요. 적고 이제 검색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검색해서 띄우기도 하고 해서 얼굴은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는 분들 그냥 라디오겠거니 라디오려니 생각하시고 그냥 유튜브 옆에 소리만 나오게끔 창 하나 그냥 띄워 놓으시고 딴 거 할 거 하세요. 게임 하셔도 되고 뭐 각자 뭐 주식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밤에 주식은 장이 끝났으려나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른 거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들으셔도 될 거예요. 사실 뭐 비주얼적인 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시간이면 밤 10시 반이면 한창 별이 빛나는 밤에 할 시간이라 내가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나? 어차피 뭐 유튜브 영상은 뭐 올라간 다음에 뭐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니까 실시간 아니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그러면 삐딱하기가 고기 아파요. 일단 얼굴은 퇴장할게요. 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얼굴 퇴장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사회초년생인데 사회초년생입니다. 어떤 차를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가끔 올라와요. 이제 동호회에 보면. 근데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미 마음을 한 반쯤 굳히고 오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스포티지 카페면 내가 스포티지를 사고 싶은데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아반떼 카페면 아반떼를 살 건데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추천을 하죠. 뭐 처음엔 이 차가 좋다, 저 차가 좋다, 아니면 새 차 사야 되나요? 아니면 중고차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새 차냐 중고차냐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사실 좀 카페에서 댓글질 하다가 좀 열이 받았었어요. 이거는 좀 된 건데 한 달쯤 됐나? 한 달 정도 됐나 보다. 요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근데 새 차를 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제 댓글 한 4개인가 3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2개인가 해서 새 차 사라는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 차 사는 쪽으로 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태클을 걸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삘이 꽂힌 거예요. 난 새 차가 사고 싶어.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이분은 새 차를 사야 되는 분이야, 이분은. 근데 이제 약간 좀 실속을 따지고 싶고 와리가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거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찍는 거예요. 네.
아, 얼굴 안 나오니까 좀 너무 그런가? 얼굴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야 돼? 중요한 건 내용이지 제 얼굴이 아니죠. 예? 물론 이게 얼굴 보면서 하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좀 더 전달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라디오도 그렇죠.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죠. 뉘앙스가 중요한 거예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얼굴은 가끔씩만 이렇게 볼게요. 나 살아있다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회 조건이 붙어요. 조건. 무슨 조건이 붙냐? 사회 초년생이다. 그리고 내가 차알못이다. 그러니까 초보다. 차에 대해서. 그렇죠. 제 유튜브 채널은 이분들이 주 대상이죠. 이분들이. 그리고 차를 관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초보니까. 초보 중에서도 이제 차를 이제 뭐 보험료도 내보고 뭐 워셔액도 좀 갈아보고 엔진 오일도 좀 갈아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그런 거 진짜 일절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차 중고차 이제 사서 운행할 때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새 차 사고 싶으면 사시면 돼요. 근데 보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니까 경험자로서 이러저러해서 중고차를 사라 하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 요런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뭘 권장하고 싶냐 하면 저렴한 중고차를 사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 차알못 나는 차알못이고 초보고 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차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차알못이면 차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당연해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를 사서 중고차를, 그것도 싼 중고차를 사서 경험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간단하게 보면 새 차 사면 이제 타이어는 좀 오래 가요. 타이어도 오래 가고 하는데 보통 한 2년 3년 되면 뭔가 하나둘씩 바꾸게 생겨요. 하다못해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씩 나열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차 길들이기 한다고 이제 한 1000km 정도 주행을 한 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건 차 제조사마다 달라요. 어떤 차는 300km 한 뒤에 첫 엔진 오일을 갈아줘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한 1년 안쪽일 거예요. 1년 안쪽에 엔진 오일 교체가 하나 있을 거고요. 교체 한번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안쪽에 워셔액을, 이게 아마 다 떨어질 거예요. 워셔액 충전을 한번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2년 내지 3년, 늦으면 한 5년쯤 되면, 예, 늦어도 4, 5년 안쪽에서 타이어 교환 한번 해줘야 되고요. 이 타이어는 고무잖아요. 그래서 길어도 6년 안쪽이면, 6년 정도면은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으면서 부스러지기 시작해요. 쭉쭉쭉쭉 갈라지고. 세계 최고의 타이어 회사라는 그 미쉐린, 그러니까 미슐랭 스타 할 때 그 미슐랭이 여기 미쉐린 타이어 회사인데, 여기서도 한 4에서 6년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햇볕 많이 쬐고 하면은 더 빨리 오죠. 그러니까 한 4, 5년 사이에, 그러니까 타이어 수명이 남아 있더라도 4, 5년 안쪽에 타이어 교환 한번 하게 돼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차. 자동 세차만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내가 애지중지 아끼고 싶으면 세차 한 번씩은 해봐요. 하다못해 셀프 세차장이라도 한번 가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 세차 또 이제 겨울이나 이제 날씨 안 좋을 땐 자동 세차 문 닫는 안 하는 주유소들 많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자동 세차가 있는 주유소가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세차 어 그래요. 그 셀프 세차장 한 번만 가봐도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어 그 카샴푸라고 그래요. 카샴푸. 그러니까 세제, 카샴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 카샴푸 에 거품 난 거 적셔갖고 차 문대문대 할 거, 뭐라 그러지? 스펀지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하나, 차 닦을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카샴푸 요거 물에 풀어서 해놓으려면 이제 그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얘네는 바게스라고 그랬죠. 바게스. 이제 이 바스켓의 일본식 발음이 이제 굳은 건데, 일제시대 지나면서 물통이라고 그러는 거 있고, 바스켓이라고 그러죠. 요 바스켓 하나, 그냥 양동이 넣다. 바스켓이 아니라 양동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이 양동이에다가 카샴푸 풀어서 차 닦을 거 스펀지 같은 거 갖고 적셔갖고 차 문대문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압 세척기는 셀프 세차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죽어도 내 손으로 세차 안 하겠다 하면 솔직히 이거 필요 없죠. 저도 이제 손세차 한 지가 지금 한 2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저는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고차 저거 세차 사면 그냥 팔아버리든가 폐차하든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차 살 것도 이제 그렇게 안 멀었어요. 한 2, 3년 뒤에 살 거가 아니라서, 이제 차 바꾸기 전까지 막 쓰다 버리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그냥 자동 세차 돌리고 있는데, 하여튼 내가 새 차를 사서 기쁜 마음에 막 이것저것 차 관리하고 싶으면 셀프 세차장 한 번쯤은 가게 돼요. 하다못해 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이런 것도 또 은근히 들어요. 셀프 세차장에서 팔기도 해요. 사실 그 직접에서. 왜냐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여기에 그다음에 긁힘, 살짝 긁히는 것도 있고, 뭐 돌이 튀겨서 이제 곰보처럼 이제 흠집이 조금씩 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차가 긁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긁히고 나면 그거 있어요. 붓페인트. 그러니까 사인펜 비슷한 건데 끝이 좀 부드럽다고 그래야 되나? 붓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사인펜처럼 된 것도 있는데, 그냥 붓페인트라고 불러요. 붓페인트로 긁힌 데만 살살 그 칠해서 그냥 눈 가림만 할 수도 있어요. 붓페인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도색이나 덴트집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덴트. 예. 요거는 뭐냐면 찌그러지는 거 그 펴주는 거예요. 판금도 있는데, 자세한 거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쳐보세요. 요즘 핸드폰으로도 검색되죠. 지금 근데 요게 뭐 하는 건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거 하다 보면 얘네도 돈 들어요. 다 돈 드는 거, 다 돈 드는 거. 이것만 돈 드나? 실내도 꾸며야죠. 실내 꾸며야 돼요. 그러면 뭐 하냐? 이제 사람들 방향제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백미러 밑에 액세서리 몇 개 좀 달아놓고, 그 다음에 뭐 방석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 엉뚱한 걸 살 수도 있고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매장 가서 내가 직접 보고 사면 좀 덜한데, 방향제는 뜯어서 직접 향 맡아보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독한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방향제 이거 화학 성분으로 그냥 향만 내는 거 있어요. 천연이 아니라 그냥 향수처럼 향만 내는 거 있어요. 이 방향제 향만 내는 거 그냥 딱 갖다 꼽잖아요. 실내에 그 향이 계속 누적돼요.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공기순환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가죽이랑 우레탄이랑 이런 데랑 막 반응을, 이렇게 화학적 반응을, 거기에 한여름에 날씨까지 더워서 온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가죽 울거나 막 그 우레탄 막 녹아서 벗겨지고 막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사람들 보면.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디 막 달아놨다가 막 나 뒹굴어 다니고 막 그러다가 어디 찍히고 뭐 그런 게, 돈은 돈대로 쓰고 차한테는 악영향이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다 문제가 돼요. 여기서까지 돈은 돈대로 들고 위에 것들 다 돈은 돈대로 들고 문제는 문제대로 생기고. 그럼 만약에 새 차를 내가 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세차장에 갔어. 가가지고 세차장에 문대는 소리 있어요. 소리. 거품도 나오고 막 요즘 좋아. 그래서 그걸로 기분 좋게 막 차를 문질렀어요. 막 문지르면 어떻게 되냐? 차에 그냥 흠집 왕창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소울 그거 부드럽지 않고 이물질 잔뜩 남이 쓰던 거 있어가지고, 하고 나면 그 스파이더 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잔음집이, 그러니까 잔음집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 잔음집이 맞는 말인데, 어쨌든 힐기스라고요. 힐기스. 그게 차 전체에 쫙 가요. 그럼 새 차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 복원돼요. 복원할 수 있어요. 이거 디테일링이라고 그래서 복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돈 엄청 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기술력과 노하우와 시간과 인건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꽤 비싸. 내가 직접 하는 거 아니면. 거기에 이제 가슴도 아픈데 이제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될 때 됐지. 그 다음에 워셔액이 갑자기 떨어졌어. 그러면 워셔액 또 달아줘야 되지. 뭐 타이어는 한 4, 5년 뒤니까 어? 그냥 넘어갑시다.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내가 손세차를 하자니 이것도 카샴푸, 스펀지, 양동이 사가지고 또 내가 하자니 돈은 돈대로 나오고 차는 이미 중고틱하게 변해졌고, 거기 이제 실내 꾸민다고 방향제 샀는데 방향제가 이제 여름에 샀어 만약에. 그러면 이게 날 더운데 그 여름에 이 방향제 냄새 차 안에 배가지고 막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냥 안을 타면은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화장실에 그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냄새 독한 거. 그 냄새 중화시킨다고 그걸 덮어버리는 거. 그거 바로 코앞에서 맞는 느낌. 그 느낌 나지. 그러면은 차의 정 엄청 떨어져.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방향제를 잘못 샀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화학 방향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기 이거 화면이 좀 좁은데. 그래. 요거를 한 단을 더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게요. 그러면 되겠지. 자, 이러니까 저는 최대한 저렴한 중고차를 사서 최대한 그잖아. 여기
수정할게요. 중고 차를 사면 발생하는 지출 그리고 문제들,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 화학성 방향제 이렇게 수정. 네, 그래서 요게 최대한 저렴한 중고차를 사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쵸? 여기 있는 것들 해서 막 차 꾸미고 막 튜닝은 좀 돈이 많이 드니까 튜닝은 그리고 또 내가 손대는 게 아니니까 뭐 일단 넘어가고 다 해보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을 해보자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방향제 문제, 액세서리 문제, 그 다음에 엔진오일이나 워셔액 같은 것도 이제 내 손으로 직접 해봐야죠. 해보고 나면 이제 견적이 나오죠. 견적량이 빠진 게 있네. 지출,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리고 이거 두 개면 되나? 일단 당장 급한 건 그네요. 보험료, 자동차세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동차세도 사실 포터 이런 거는 화물차 이런 거는 솔직히 얼마 안 나와요. 1년에 해봐야 5만 원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커피 좀 덜 마시고 내가 치킨 한 두 번 덜 시켜 먹고 맥주 한 두어 번 덜 먹고 이 정도면 그냥 별로 티도 안 나. 근데 내가 시작부터 막 한 2000cc 차량 막 소나타 이런 거 사봐요. 그럼 자동차세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지. 거기에 이제 보험료, 보험 얼굴 가끔 비춰야지. 예. 보험에 대해서 그거 알아요? 그거 차종마다 보험료가 다 다른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배기량 말고 1600cc, 2000cc 이거 말고 같은 배기량인데 차 종류마다 보험료가 다르대요. 이거를 제가 아시는 분이 자동차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한테 들었는데 보험료가 오를 거래요. 차를 바꿨더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제 첫 영상에 그랬죠. 제가 구형 i30 타고 있다고. i30가 통계가 사고 난 비율이 높은 차래요. 그러니까 이 차는 사고가 많이 난 차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책정이 된대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i30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해치백이 별로 없는데 해치백으로 나와서 인기 있는 그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해치백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뒤 짧고 그다음에 원가 절감 없이 유럽 사양 그대로 들어온 i30를 딱 보고 야 이거 좋다 사다가 막 튜닝도 하고 막 세리 밟아대고 막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났대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이제 내가 중고차를 사 보면 내 볼 거 아니에요. 이제 해서 고지서 받아볼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고 그다음에 보험에 이제 특약이라고 그러죠.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특약을 뭐라고 설명해야 쉽게 설명하나? 그러니까 추가적인 항목,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이제 보험 또 넣으면서 넣고 해보는 거죠. 자동차세도 이제 1년에 두 번 내야 되고 뭐 12월 달에 올해 거 내년 거 같이 내면 뭐 할인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 차 사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막 생기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막 생길 거니까 새 차 사서 그러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에 손상이 가면 중고 가격도 그만큼 떨어지고 내가 중고로 팔 때 중고 가격도 그만큼 떨어지고 나는 나대로 이 차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고 애지중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푼 아니잖아요. 뭐 아니 뭐 경차 뭐 모닝 레이 이런 거야 뭐 조금 부담이 덜돼요. 옵션도 별로 없는 거 그냥 깡통 사고 그러면은 1,000만 원 안쪽에서도 사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카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고 싶은데 처음부터 사회 초년생이고 차에 대해서 모르는데 새 차 사서 피 보지 말란 소리죠. 내 말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 댓글로 했어. 근데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달린 댓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새 차를 사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준 게 아니라 그래도 난 새 차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내가 거기서 열이 받았지.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을 해보고 내가 겪어볼 거 대부분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새 차를 사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나서 새 차를 사도 늦지 않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플랜을 또 제시를 해야죠. 여기까지 내가 문제만 잔뜩 많다고 싸질러 놓고 영상 끝입니다 이러면 영상 끝입니다 이러면 어이가 없죠. 그러면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내가 영업적으로 쓸 거면 거기에 맞는 거 사시면 되는데 연식 좀 된 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8년에서 10년쯤 되는 차들이 싸요. 그리고 슬슬 문제가 하나둘씩 나올 거예요. 이런 차들이 슬슬 문제가 하나 둘 생겨요. 1년쯤 되면 뭐 그보다 더 빨리 생길 수도 있고 뭐 빠른 건 한 2, 3개월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싸요. 그래서 싸.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예요. 이쯤 되면. 물론 이쯤 돼도 가격이 안 싼 차들이 있어요. 고장 잘 안 나는 차. 예를 들면 도요타 차들. 얘네는 이미지가 조금 일본 차라는 이미지 때문에 싼 거지 오래됐다고 문제 생길 거라고 이렇게 가격 떨어지는 거는 좀 덜해요. 얘네는. 왜냐면 10년 이상 가도 고장 잘 안 나. 도요타 거는. 그래서 싼 것도 있고 연식 8년 10년쯤 거기에 이제 경차는 더 싸요. 모닝 스파크 이런 거 엄청 싸잖아요. 그런 거 얼마쯤 하냐 저 그리고 경차 얼마쯤 전에 경차는 싸고 거기에 수동은 더 싸요. 수동이 보통 이제 한 50에서 100만 원? 네, 그 정도 더 싸요. 자동보다. 저는 뭐 수동을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고생을 해보라고. 막 클러치 막 넣어보고 막 시동도 꺼져보고 해야 그게 나중에 자동 운전할 때 내가 엑셀을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뭐 그렇다고 필수는 아니고 그냥 저는 수동을 해봤기 때문에 수동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동 탈 때 좀 더 문제 없이 부드럽게 탈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라서 수동 어쨌든 싸요. 싼 맛에 내가 좀 고생을 해봐도 되고 이러면 가격이 얼마쯤 되냐 경차 싼 거는 한 탈만한 거는 한 200만원 정도 더 싼 거는 한 100까지도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100 정도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냥 폐차 직전인 차라고 보시면 돼요. 100 근처는 당장 타면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카센터 가서 상태 좀 점검해달라고 그러면 100만원 주고 산 차 한 300만원 수리비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차는 어떤 느낌으로 사시냐면 내가 운행거리가 별로 안 긴데 이것저것
체험을 해보고 싶어. 한 3개월만 그냥 버티면 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버티면 돼. 하시는 건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차 가서 이제 중고차인데 이제 카센터랑 같이 가서 카센터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해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한 100만원 근처에 싼 거, 아니면 한 200은 돼야 될 거예요. 200은 경차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30 현대 i30 08년식 14만 킬로 탄 거. 요게 제가 2016년에 갖고 왔네요. 2016년에 499만원 주고 구입. 499만원에 샀어요. 수동이라 싼 거야. 그때 자동은 한 14만 15만 탄 것도 한 600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499만원 샀으니까 경차를 하면 2, 300이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고를 사서 내가 겪어볼 거 다 겪어보고 카센터도 좀 들락날락 해보고 해서 최소한 내가 실수하는 건 좀 더 다시는 안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새 차를 사셔도 늦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얼굴 좀 비추고 갈게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카페에 가면 흔히 보이는, 처음엔 아반떼 샀대요. 처음엔 아반떼 샀대. 타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맞춤법은 좁은데 뉘앙스 때문에 좁아요. 그러니까 뭐가 좁냐면 짐을 많이 못 실어 이게 아니에요. 건장한 성인 남성 키 한 180쯤 되면 머리 부분이 천장에 달락말락해요. 이제 앉은 키 키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키가 180이고 앉은 키가 커서, 쪼다리라는 소리죠. 앉은 키가 커서 아반떼를 타면 천장에 머리카락이 스쳐요. 그럼 뭔 말이냐? 과속방지도 넘으면 여지없이 쿵 하는 거예요, 천장에다가. 저 그래가지고 요거 i30 사서 몇 개월, 1개월 정도 타다가 자꾸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튜닝샵 가가지고 의자 좀 낮춰달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볼트 여유분 1.5cm 정도 있는 거 그냥 잘라내버리고 바닥에 쫙 붙일 수가 있거든요.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는데 i30, 요 i30은 된다고 그래가지고 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타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운전석도 좁고 옆 사람 보조석도 좁고, 거기에 만약에 애까지 키우려고 그러면은 뒷좌석은 그냥 진짜 경차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 이거를 편하게 앉아서 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좀 애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너무 좁아. 그래서 다음에 이제 소나타나 K5로 차량을 변경한대요. 아반떼 새 차를 사서 한 3년 타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소나타나 K5로 바꾼대요. 스포티지로 바꾸시는 분도 있고, 스포티지나 투싼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새 차를 샀다가 중고차로 팔면 아무리 이게 값을 잘 받아도 손해가 막심해요. 진짜 손해를 안 보는 차들은 몇 종류 안 돼요. 진짜 막 구하기가 귀한 외국산 무슨 아예 판매가 몇 대 안 된 차들인데, 뭐 그런 거는 진짜 새차 3천만 원, 아니 새차 5천만 원 주고 사서 4천만 원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는 좀 이제 덜한데, 아반떼 옵션 적당히 넣고 하면 2천 한 중반까지 갈 거고, 그러면 이제 2천도 못 받고 가면은 내가 한
한 4, 500 그냥 날려버리고 소나타 K5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차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잘 탔을 때 4, 500이지. 그것도 아는 사람한테 팔고 그러면 자동차 그 중고 판매 딜러한테 가면 딜러들도 남겨먹는 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 한 2, 300 더 붙어요. 내가 손해보는 폭이. 좀 7, 800에서 1000만 원은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그냥. 그럴 바엔 경차 한 150 주고 사서 수리비니 뭐니 해서 한 300 주고 타다가 내가 진짜 이게 문제고 나한테는 어떤 차가 필요하다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 한 번에 새 차로 빡 가시라는 거죠. 제가 그 영업용으로 스파크를 탄 적 있어요. 스파크 밴 깡통 라디오랑 에어컨만 있고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는 짐 차고 2열 좌석이 없어. 뒷좌석이 없어요. 근데 딱 타보면서 느낀 건데 그때는 제 차가 i30였고 i30 전에 아버지가 타시던 거는 로체 이노베이션 해갖고 K5 전 거예요. 그러니까 중형이죠. 로체면 세 개를 동시에 제가 탔는데 경차에 타서 좁다고 느끼면 아반떼도 좁아요. 저는 오히려 스파크가 천장이 높아서 i30보다 운전석 자체는 편했어요. 스파크가 머리 쪽이 좀 높더라고요. 모닝은 모르겠고 레인은 엄청 편하죠. 그래서 내가 경차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모닝이나 스파크 타서 좁다 그러면 다음 차는 아반떼 사시면 계속 불편하실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의외로 내가 모닝을 탔는데 안 좁아. 안 좁고 탈만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반떼를 사셔도 이제 뭐 애들 키우고 이럴 거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사회초년생이라서 그냥 출퇴근용 차가 필요하다 싶으면 아반떼 K3 뭐 부담 없이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 한 5, 6년에서 7, 8년 잘 타겠죠. 뭐 그러면은 좋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맞는 차를 고르라 이거죠. 사회 초년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회 초년생이 아니어도. 그래서 중고차를 사서 테스트를 다 해보자 라는 게 이번 영상의 첫 번째 주제. 그러면 이제 지금 촬영이 얼마나 됐나? 시간이 안 나오네요. 쭉 갈게요. 너무 일찍 끝나도 좀 그러니까 길면 자르면 되지 뭐. 그래서 어떤 차를 사야 할까요? 네, 이제 처음에 중고차를 사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 차가 사고 싶어. 난 이게 귀에 안 들어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름신이 질러라 하고 있는 거야. 신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에서 못 말려요. 그럼 이제 그분들 얘기 좀 해볼게요. 새 차 어떤 거 사야 되나요? 그 얘기 할게요. 요거는 다시 보려면 되돌리기 하셔서 캡처하세요. 캡처하시고 지울게요. 이게 제가 이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좀 제대로 배우고 해서 영상에다가 이렇게 따로 띄우고 제 얼굴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면 좋은데 벌써부터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자, 새 차를 사고 싶어요. 예, 사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차를 사야 되나요?
이 얘기예요. 이번 거는 얼마짜리 차를 사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 계산하기 정말 쉬워요. 쉬운데 제대로 계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K5가 좋다, 뭐 스포티지가 좋다, 투사인이 좋다, 무슨 차가 좋다, 그리고 그 차 살 바엔 돈 조금 더 못해서 이 차 사는 게 낫다, 옵션 올리는 게 낫다, 말이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얼마 쓸 수 있느냐예요. 내가 돈을. 문제는 내가 돈을 얼마 쓸 수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 차에 얼마를 내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돈을 얼마 쓸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혀. 안 잡혀요. 예. 요거 감 잡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보유자금부터 확인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통장에 내 마음대로 꺼내서 내 통장에 있고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돈, 일단 이거부터 확보를 하시고요. 이거부터 아시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에서 뭘 빼냐면 공과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비 뭐 한 달에 뭐 요금제 비싼 거 쓰시는 분들 한 7, 8만 원 나갈 거고, 정말 아끼고 막 정말 내가 피눈물 나게 돈 아낀다고 이제 기본 요금제 쓰시는 분은 만 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달에 내는 공과금, 그 핸드폰비, 뭐 자취를 하면 수도세, 뭐 난방비, 그다음에 전기세 이런 거 있잖아요. 수도세, 전기세, 뭐 월세, 뭐 이런 거 다 공과금 나가는 거를 월급에서 다 빼요. 다 빼면 그다음에 식비도 빼야지. 식비, 군것질하는 것까지 다 빼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치킨을 몇 번을 시켜 먹고 외식을 얼마를 하고, 어쨌든 뭐 카드를 긁었으면 카드에 기록 남을 거고, 한 달 월급 한 달 쓰고 나서 이제 내가 얼마 남았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요거를 다 빼요. 다 빼고 나면 이제 남는 돈이 있을 거예요. 남는 돈. 그러면 요 남는 돈에 한 90%는 좀 넘고 한 80% 정도가 이제 할부로 넣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에. 얼추. 20%는 왜 뺐냐? 저거 가지고 자동차세 내고, 자동차 보험료 내고, 기름값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남는 돈에 한 80%가 할부로 넣을 수 있는 돈으로 얼추 보시면 돼요. 얼추. 그래서 예시를 들게요. 예시. 보유자금이 내가 좀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이게 돈 많으시면 이런 거 뭘 봐요. 그냥 돈 넉넉한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런 걸 봐야 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돈 아껴야 되시는 분들, 여유가 많지 않으시는 분들,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아들 딸 낳아서 이제 대학까지 보내고, 뭐 학비에 뭐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월급이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주는 직장도 아니고 막 이러면은 최대한 아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할게요. 보유 자금이 한 500만 원쯤 된다고 쳐요. 나머지는 정말 비상금이라 내가 안 쓰고 싶어. 그다음에 월급이 한 200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최저시급으로 하면 한 달에
한 160만원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뭐 잔혹 좀 하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야근 좀 하고 하면 한 200 채워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는 한 160 딱 막 그것만 주는 데도 있고, 뭐 월급쟁이는 할 것도 많은데 어쨌든 200에서 이제 공과금 하나하나 할게요. 내가 수도세가 한 달에 한 2만 정도 나오고, 요거는 두 명이서 자취하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2만 좀 덜 나오긴 할 건데, 넉넉히 잡고 수도세 2만. 그다음에 전기세가 한 달에 한 두 명이서 자취하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한 15만 원쯤. 많이 나면 20. 그 에어컨 틀고 겨울에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하면 20 좀 넘기도 하는데, 얼추 내가 좀 여유 있게 쓴다,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다 하면 평균 내면 얼추 한 전기세 한 20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월세 한 4, 50 나올 거예요. 월세가, 그러니까 내 집이 있어서 월세가 안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하다못해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전세를 하시던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물려받거나 해서 돈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새 차 살 정도 되면은 보통은 월세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정도 뺄게요. 알아서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내가 월세 안 산다 그러면 그 가격을 보태셔도 되고, 이건 예시니까, 어디까지 예시니까. 월세 정말 싸게 잡으면 한 30 들어가요. 보증금을 키우던가 반지하던가 하는, 월세 30, 투룸이면 한 4, 50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을게요. 반지하 솔직히 뭐 40 잡을게요. 40. 요것도 좀 들어가기 힘든데 월세 40. 그리고 식비, 한 달에 회사 다니면서 뭐 점심 사 먹고, 뭐 회사에서 밥 주는 데도 있는데 안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니면 식권을 팔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0쯤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치킨을 너무 많이 시켜 먹어서 그러고, 보통 한 30에서 그 정도면 군것질 해갖고 이제 식비 한 30쯤 이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사정 따라서 알아서 감가상각 하세요. 200 빼기 2 빼기 20 빼기 40, 20 빼기 40 빼기 30 하면 이게 얼마인가요? 어디 보자. 얼마냐. 계산기 등판. 계산기 등판. 200 빼기 2 빼기 20 빼기 40 빼기 30 하면 108만원이 남네요. 108만원. 제가 한 80%만 쓰라 그랬죠. 그러면 108에 80%면 86.4만원? 86만 4천원? 80%면은 우수리 떼고 85만원 봅시다. 85만원. 한 달에 내가 자동차 할부로 넣을 수 있는 원이 맥시멈이 85만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유자금이 500이다. 그러면 이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차를 일단 고르시면 돼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요즘 뭐 다나와가 참 좋아졌더라고요. 다나와 자동차도 있어. 여기서 할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얼마나 드는지가 나와요. 요거 저작권 때문에 제가 화면에 안 띄울게요. 안 띄우고 제가 보면서 계산을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계산 나온 것만. 그러면 일단 얼마 안 되죠? 비싼 거 못 사겠죠? 그래서 아반떼를 볼게요. 아반떼.
첫 차니까 그냥 디젤로 싸게, 깡통은 좀 그렇고. 예? 어, 이게 스타일, 스마트, 스마트 스페셜, 프리미엄 이렇게 있는데 어, 스마트로 갈게요. 스타일은 깡통이고 스마트 등급 차값이 1983만원이네요.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넣고 하이패스 내장 넣고 다른 거는 사실 조금 좀 사치성이니까 하고, 그러면 차값이 얼마냐면 2087만원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취득세가 130만원이 좀 넘게 나왔고 각종 부대 비용 4만원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일시불로 하면 2087만원이 일단 일시불로 나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총 2182만원, 그러니까 한 2200만원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할부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여기 이렇게 다나와 계산해 주는 거예요. 다나와 자동차 치면 나와요. 할부 원금, 그러니까 2200만원에서 내가 바로 낼 수 있는 돈이 500이니까 그럼 1700만원이 할부로 가야 되거든요. 1700 할부로 가고 24개월 할부를 하면 한 달에 72만원쯤 되네요. 그러면 아반떼 2천만원짜리 견적을 내보면 요 보유자금 500은 처음에 바로 낼 거잖아요. 이걸 선수금이라 그래요. 요거 선수금이라고 불러요. 선수금 500 내고 할부 1700만원 24개월 27개월이 아니구나. 24개월. 그러면 한 달에 73만원 내야 돼요. 얼추 맞죠? 돈이 좀 낮죠? 그러면은 그럼 내가 여기가 좀 더 있으면 이제 등급을 높여서 옵션을 좀 더 넣을 수 있죠. 그런데 등급 높인다고 소나타를 산다. 소나타를 산다. 소나타는 디젤이 없네요. 그러면 제일 싼 게 가솔린이고 깡통. 소나타는 깡통만 해도 요 옆에다 다시 적을게요. 소나타는 이게 아반떼는 내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월급 200이고 돈을 이만큼 쓰면 아반떼 2000만짜리 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아반떼는 싫어. 나는 소나타 사고 싶어. 소나타 견적 내봅시다. 보유자금 500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85만원. 그러니까 할부금 한 달 할부 85만원이 리미트죠. 자, 내 소나타 깡통이 2220만원 정도. 여기 진짜 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2220이에요. 그거를 취득세, 공채 뭐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2365만원 그 정도? 취득세합치니까 2365만원 정도. 그럼 이거를 할부로 가면 요 가격에서 이제 500만원을 빼야죠. 그러면은 2365만원에서 500을 빼면 1865만원을 할부로 들 수 있네요. 야, 요거를 24개월 할부 넣으니까 한 달 할부금이 80만원 나와요. 80만원. 그러면 내가 비록 깡통이지만 소나타 살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그게 있어요. 주의할 점. 이 24개월 동안 내가 딴짓을 못해요. 딴짓을. 취미도 다 접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은 할부금 낸다고. 아반떼를 사면 한 달에 한 10몇만원 남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저축도 안 하고. 거기서부터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내가 저축을 할 거냐? 어? 저축을 안 해도 난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이렇게. 이거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저는 이제 계산하는 법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 남은 돈의 80%만 제가 이제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름값도 하고 뭐도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도 분명히 남을 거예요. 뭐냐면 108만원 쓸 수 있는데 85만원 할부금 넣고 나면 얼마가 남는 거야? 아, 잠시만요. 한 달에 23만원씩 남잖아요. 내가 그거를 차 유지비로 모아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엔진 오일도 갈고 뭐 나중에 뭐 워셔액도 또 넣고 뭐 하는데 분명히 돈을 다 쓰진 않아요. 모아두셔야 돼요. 그거 차 사고 나면 보험이 있기는 한데 내가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실수로 긁어먹고 그러면 그거 아니면 뭐 액세서리를 산다든가 아니면 세차용품을 살 수도 있고 하다못해 타이어를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썬팅도 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돈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23만원 남는 거를 따로 모아주세요. 따로 차량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그래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한 1년치만 모아두면 1년치면 12개월이니까 한 276만원 이렇게 되잖아. 270만원 정도. 요 정도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할 때 이제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인생 살면서 한 2, 300 정도 통장에 내가 뭐 급하게 병원에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진짜 급하게 회사를 나 그만두든지 잘리든지 뭐 하면은 이제 당장 돈 쓸 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여유 자금으로 둬도 나쁠 거 없으니까 예, 그 정도 이제 제가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 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얼굴 보이고 가야죠. 예.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오늘 다 했어요. 사실 야외에서 차 보면서 차 막 트렁크도 열고 막 보네트 열어가면서 뚝딱뚝딱 하면 더 재밌을 거고 저도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삐딱하게 보이는 것보다 좀 책상 앞에 앉아서 아니면
요 컴퓨터에 캠 달아서 아니면 컴퓨터에 녹화 프로그램 돌려서 이제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번듯하게 하면 이제 좋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심화로 가지는 제가 못했어요. 유튜브 너무 좀 생각보다 급하게 시작한 감이 있어요. 근데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자꾸 막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 하다 보면 안 하게 돼요. 할기가 너무 할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먼저 지쳐요. 그러니까 내가 마라톤 하려고 처음부터 뛰쳐나가면 지치잖아요. 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플랜, 그럴듯한 계획은 잔뜩 생각나요. 근데 그걸 다 할 생각을 하면 지쳐하고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브만큼은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삼각대 하나 사놓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비주얼적인 부분은 솔직히 조금 아니 많이 좀 딸려요. 많이. 그러니까 그냥 라디오처럼 옆에 틀어 두시고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댓글로 다른 의견 대신에 비난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사실 이 영상 보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긴 한데 댓글로 자기 의견 아낌없이 남겨주세요. 대신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논리나 있어야 다른 사람이 이제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고차 샀다가 덤턱 있으면 그거 진짜 돈은 한 2, 300 그냥 깨지고 차는 차대로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새 차를 추천한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제 의견하고 다를 뿐이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견들 많이 해주셔서 진짜로 막 절박하신 분들 차 사고 싶은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설 연휴에 찍은 첫 영상, 아니 첫 영상이 아니구나. 두 번째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